원하는 것을 아직 현실로 만들지 못한 이유가 어쩌면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더 간절히 바라면,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빨리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배워왔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랫동안 시각화하며 보름달 아래 비전보드를 보며 108번의 확언을 반복하라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간절함이 미묘한 저항의 형태라면, 쫓는 마음이야말로 원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라면, 이 생각을 잠시 곱씹어보라. 한번 깨달아버리면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이다. 우주는 절박함에 응답하지 않는다. 잠시 뒤로 물러나 당신이 정말 간절히 무언가를 원했던 때를 떠올려보라. 사랑, 돈, 일자리,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 뼛속 깊이 그 갈망이 스며들던 순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오지 않거나 혹은 손에 닿으려는 순간 허무하게 흘러가 버린 경우가 많지 않았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이며 에너지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다. 영국 철학자 앨런 와츠는 긍정적인 경험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말했다. 행복을 더 바랄수록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신호를 강화하고, 사랑을 더 쫓을수록 사랑의 부재를 느끼며, 성공을 더 원할수록 부족의 에너지를 품게 된다. 원하는 마음은 부족함이고, 쫓는 마음은 두려움이며, 애쓰는 마음은 긴장이다. 우주 혹은 양자장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존재하는 상태를 듣는다. 생각이 아니라 주파수가 현실을 만든다. 생각은 분명 중요하지만 당신의 감정 상태야말로 현실을 송출하는 진짜 주파수다. 간절함에 사로잡힌 순간, 당신은 그것과 일치된 주파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재와 긴급함,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와 진동한다. 그러면 양자장은 그 신호를 더 강화하는 상황을 되돌려준다. 법칙은 단순하다. 양자장은 언어가 아니라 진동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당신의 진동이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에 뿌리내려 있다면 더 많은 필요한 상태를 되돌려준다. 비밀은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다. 욕망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쥐고 흔드는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주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져다 줘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확실성을 강요할수록 삶은 불확실해지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일수록 삶은 부드럽게 흘러간다. 우리는 놓아버림을 실패로 오해하지만 양자장에서는 그것이 채널을 여는 암호다.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가장 매혹적인 주파수를 우주에 송신하는 행위다. 저항 속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는 것은 거센 강물 속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다. 그저 지치기만 할 뿐이다. 하지만 힘을 빼는 순간 강물은 당신을 부드럽게 실어 나른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해진 것이다. 물살은 이미 길을 알고 있었고 당신의 지나친 노력만이 속도를 늦추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지금 왜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더 많이 하는 대신 가로막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답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로막는 것은 욕망으로 위장한 저항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법칙이며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다. 놓아버리면 온다. 항복이 열쇠다. 필요를 멈추면 우주가 가져다 준다. 아름다운 말이고 영적인 울림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양자적 현실 창조에서 놓아버림은 수동적 행동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다. 진정으로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부족의 신호에서 조화의 신호로 바뀐다.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개념이 있다.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잠재성의 바다에서 당신이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이 고정된다. 그러나 관찰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집착과 감정적 집합을 담아 특정 가능성에 몰입하는 것이다. 절박함 속의 관찰은 없는 현실을 계속 고정시키는 행위다. 현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다. 현실은 거울과 같다.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린 얼굴을 되돌려준다. 기쁨을 간청해도 거울은 간절함이 깃든 표정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는 순간 거울 속 세계도 즉시 변한다. 양자장도 똑같다.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존재 상태로 구한다. 놓아버림은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라는 신호다. 쫓을 필요가 없다. 이미 조율되어 있다 라는 선언이다. 욕망은 불꽃이고 집착은 영이다. 욕망은 창조적이며 신성하다. 그러나 욕망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확장은 저항으로 변질된다. 집착은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부족하다 라는 메시지를 싣는다. 우주는 그 차이를 느낀다. 세포생물학자 브루스 립턴은 우리의 몸이 생각의 화학신호에 끊임없이 반응한다고 말한다. 불안과 절박함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범람시킨다. 그 상태에서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없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에 갇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과 에너지를 풀어내면 심장은 고요해지고 뇌파는 조화 상태로 바뀐다. 그때 신호는 선명해지고 양자장은 응답하기 시작한다. 놓아버림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변환이며 수신 상태로 들어가는 행위다. 애쓸수록 지연되고 놓아버리면 흐름이 일어난다. 걱정하면 침묵하지만 잊어버린 순간 현실이 다가온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에너지와 주파수, 흐름의 역학이다. 양자장은 언제나 듣고 있지만 간섭이 없는 신호에만 응답한다. 놓아버림은 잡음을 지우고 메시지가 도달하도록 하는 정리 작업이다. 당신은 이미 그 현실을 창조했다. 이제는 그것이 당신에게 도달하도록 막고 있던 손을 놓을 차례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나를 일치시키는 일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버전의 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사는 나로 순간 이동하듯 옮겨갈 수 있다면 그 나는 이미 사랑을 누리고 있고 원하는 만큼의 평화와 자신감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와 풍요, 조화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영적인 비유가 아니다. 양자물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오래된 지혜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사실이다. 의식이야말로 현실의 설계자라는 진리 말이다. 이것이 바로 퀀텀 점프, 퀀텀 점핑이다. 간단히 말하면 양자 점프는 다른 시간선에서 살아가는 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추어 현실이 그것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행위다. 시간 여행도 지금의 삶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새로운 진동 정체성에 완전히 들어가 양자장이 그것에 맞게 스스로를 재배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모든 버전의 나는 이미 필드 속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나에게 동조하기만 하면 된다. 양자역학에는 다중구조, 멀티버스 개념이 있다. 매 순간의 선택과 가능성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무한히 펼쳐진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생각해보라. 인생이 라디오라면
각 시간선은 하나의 방송 채널이다. 지금 당신은 한 채널에 맞춰져 있지만 주파수를 조금만 돌리면 완전히 다른 방송, 즉 다른 삶으로 연결된다. 이때 다이얼은 의식이고 튜너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바꾸면 신호가 바뀌고 신호가 바뀌면 우주는 반드시 응답한다. 많은 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풍요를 원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시간선은 계속 부족함 쪽으로 튀어간다. 사랑을 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 거절이나 혼란, 쫓는 관계의 현실로 이동한다. 시간선의 도약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일어난다. 내가 누구인지가 바뀔 때 현실이 바뀐다. 이미 그것을 가진 나는 결코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살고 그것을 됨으로써 존재한다. 시간선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이미 이 모든 것을 가진 나라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결정할까? 그리고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변화는 반드시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아주 작은, 하지만 진심으로 조율된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한다. 단호한 yes, 용기 있는 no, 반응하기 전에 한 번의 깊은 호흡, 몸을 곧게 세우는 자세의 변화 같은 미세한 조정이 오래된 시간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간선으로 발을 들이게 한다. 이것은 가짜로 믿는 척하는 것도 거짓된 자신감으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에너지적으로 일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때 양자 거울은 당신의 새로운 신호를 반영하기 시작한다. 간단한 퀀텀 점프 연습을 해보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나를 그려본다. 그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입고 어떻게 걷고 무엇을 믿는가. 이제 그 모습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몸에 들어가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그들의 주파수와 하나가 되라. 그 에너지가 신경계에 각인되도록 충분히 머문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 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되었다. 무의식은 밤에 가장 유연해진다. 깨어있음과 꿈 사이의 공간은 정체성이 가장 잘 재구성되는 순간이다. 그때 점프는 현실이 된다. 당신이 꿈꾸는 그 나도 사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둘은 본래 하나였으며 단지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고 선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 현실은 저항하지 않는다. 재배열된다. 상상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과 양자장을 직접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다. 상상 속에서 풍요롭고 사랑받고 완벽히 조화로운 자신을 그리고 그것을 실감하면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강렬한 감정과 함께 생생한 이미지를 유지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재배선되고 몸이 새로운 존재 상태로 조건화된다. 경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경험이 되는 것이다. 과학이 이를 증명하기 훨씬 전 네빌 고다드도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감정을 취하라, 끝에 살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시인이 아니라 양자 코드의 해석자였다. 네빌은 감정이 실린 상상이 말보다 강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주는 간청이 아니라 체화된 믿음에 응답한다.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상상하고 그것을 실감하는 순간 잠재성은 형태로 붕괴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을 해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느낌을 놓치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그리되 감정이 결합되지 않은 채로
마치 바람을 향해 소원을 비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진정한 상상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양자장에 보내는 명령이다. 이미지를 그릴 뿐 아니라 그 현실의 에너지를 완전히 느껴야 한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코드가 업로드된 사람이다. 그리고 현실은 그 코드에 맞게 재작성된다. 현실을 설계하는 데에는 분명한 절차가 있다. 우선 눈을 감고 미래의 자신을 생생하게 그린다. 그 사람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가 된 존재를 세밀하게 상상한다.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호흡을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매일 살아간다고 느껴본다. 다음은 감정을 활성화하는 단계다. 단순히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속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을 뼛속까지 체감한다. 기쁨, 자신감, 감사, 평온함 같은 감정이 현재의 몸을 가득 채우도록 한다. 신경계가 이미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만큼 깊게 느끼는 것이다. 그 다음은 각인이다. 이 연습은 하루 중 2번, 깨어난 직후와 잠들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때 잠재의식은 개방적이며 당신의 신호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하다. 이 시점에서 상상과 감정을 결합하면 뇌와 몸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마지막은 놓아버림이다. 하루를 보내며 끊임없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확인하려 들지 말고 이미 그 사람이 된 듯이 살아간다. 증거를 찾는 대신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양자장은 시간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명확한 신호만을 필요로 한다. 상상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 송신기이며 주문이며 이미 꿈꾸는 당신에게 통하는 문이다.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무심코 어떤 현실을 상상해 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짚어야 한다. 당신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마법과 같다. 그러나 마법은 왜곡된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양자장은 단어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진동에 반응한다. 진동이 강력해지려면 그것이 깨끗하고 일관되며 조율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혼합된 신호를 보낸다. 겉으로는 풍요를 확언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은행 잔고를 불안하게 들여다본다. 겉으로는 사랑을 그리지만 깊은 곳에서는 거절당할 것을 준비한다. 입으로는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감정 속에는 의심과 비교, 통제의 욕구가 남아있다. 양자장의 특성은 잔혹할 만큼 명확하다.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속적으로 공명하는 것과 동기화된다. 의도와 감정이 불일치하는 상태를 조 디스펜자는 비일관성이라 부른다. 마음은 한쪽을 바라보고 가슴은 다른 쪽을 향하며 몸은 또 다른 주파수를 낸다. 이는 마치 잡음이 섞인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과 같다. 음악은 있지만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다. 에너지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시간선이 계속 바뀐다. 잠깐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만 곧 잃어버린다.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방해한다. 잠시 조율된 듯 느끼다가도 두려움이 다시 끌어내린다. 이는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진동의 일관성이 깨졌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들은 상태로서 현실을 부른다. 그들의 에너지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들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애쓰지 않아도 존재가 곧 신호가 된다. 이 에너지적 조율은 완벽함을 뜻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 감정, 행동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뜻한다. 우주는 명확성을 사랑한다.
이제 세 가지 신호를 점검해보자. 첫째,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라는 틀을 놓고 현재로 돌아오라. 이미 가졌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를 묻는 것이다. 둘째, 결과를 증거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라. 변화는 증거 이유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다. 셋째, 수행을 형식으로만 하고 있다면 멈추고 진짜 감정을 불러와라. 나는 지금 창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는가를 물어라. 주파수가 완전히 일치하면 현실은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당신은 그 현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당신의 완전한 조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면 그것은 오래전부터 당신이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만난 순간일 것이다. 억지로 쥐고 있던 힘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허락,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그리고 끌어당기려는 노력 대신 끌려오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 당신은 결코 쫓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본래 끌어당기는 존재다. 하지만 그 힘은 오직 자유로울 때, 압박과 의심과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풀려났을 때만 드러난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신호를 정확히 알아본다. 갑자기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던 것들이 막힘없이 들어올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아버림이 결코 무관심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조율이다. 당신이 이미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에너지 선언이다. 이 선언은 말보다 강력하며 양자장은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적 현실에서는 당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당신이 맞춘 주파수가 모든 것을 끌어온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당신이 뭔가를 하러 가지 않아도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놓아버림은 흐름과 연결되는 첫 관문이다. 여기서 흐름이란 단순히 편안한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과 원하는 현실이 이미 하나라는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에너지의 움직임이다. 그 속에서는 시간의 압박이 사라지고 과정의 불안이 사라진다. 당신은 언제라는 시계 대신 이미라는 확신 안에서 움직인다. 이때부터는 행동도 달라진다. 억지로 애쓰던 때와 달리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영감과 기회에 반응하게 된다.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내적 끌림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야말로 우주와 주파수를 완벽히 맞추는 행위다. 이 흐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기다림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고 과정 속의 작은 징후들도 기쁨이 된다. 당신은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여정을 즐길 수 있다. 이때 현실은 빠르게 재배열된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역학이다. 우주는 당신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신호에만 응답한다. 신호가 혼탁할 때는 현실도 흐릿해지고 신호가 깨끗해질 때 현실도 또렷해진다. 그러니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신호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선명함은 언제나 내려놓음에서 온다. 내려놓음은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하는 믿음이고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확신이며 나는 흐름을 신뢰한다 는 선언이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순간 양자장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한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언제 올까? 대신 이미 온 것처럼 나는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이 바뀌면 당신의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당신이 속한 시간선이 바뀐다. 그리고 그것이 곧 퀀텀 점프의 본질이다. 양자 점프의 핵심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진동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현실은 언제나 당신의 진동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거울 속의 표정을 바꾸려면 거울을 밀거나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바꾸어야 하듯이 현실을 바꾸려면 내 존재 상태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단계는 자각이다.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주파수를 정직하게 관찰해야 한다. 말로는 풍요를 선언하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부족함을 품고 있는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거절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숨김없이 비춰준다. 불편하더라도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둘째는 선택이다. 주파수는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재조율된다. 그러므로 매 순간 내가 어떤 상태를 선택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미 원하는 현실을 사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셋째는 체화다. 여기서 체화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몸과 마음에 깊게 새기는 것을 뜻한다. 자세, 말투, 호흡, 표정, 결정 방식까지 바꾸어 간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듯, 그러나 무대가 끝나도 그 역할을 계속 살아내듯 새로운 나를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다. 넷째는 일관성이다. 주파수는 하루 이틀 맞추는 것으로는 고정되지 않는다. 마치 라디오 채널이 조금만 움직여도 잡음이 끼듯 감정과 생각이 흔들리면 신호가 흐려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힘이다.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지면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새로운 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때 현실이 바뀌는 속도는 놀랄 만큼 빨라진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언제 올까라는 의심의 진동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이미 있다는 명확한 신호만이 우주로 향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난다. 이전에는 원하는 현실을 얻기 위해 행동했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한다. 이전에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지를 짜내야 했지만 이제는 영감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이전에는 결과가 나를 증명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미 증명이다. 양자 점프는 거대한 도약처럼 들리지만 실은 수많은 미세한 순간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다.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감정 전환, 한 번의 용기 있는 대답이 모여 새로운 시간선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축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시간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파수는 이제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된다. 그리고 현실은 그 상태를 무한히 확장시킨다. 이제 당신은 점점 깨닫게 된다. 양자 점프는 어떤 특별한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변화는 드라마틱한 폭발처럼 찾아오기보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스며든다. 어느 날 문득 같은 거리를 걷는데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담대해진 것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의 전환이 만들어내는 현실의 재배열이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나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른 주파수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에 맞는 상황과 기회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우주는 항상 나의 상태를 읽고 반응한다. 그러니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먼저 내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여전히 과거의 나다. 익숙함은 강력하다.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부족한 현실일지라도 인간은 이미 아는 세계에 머무르려 한다. 뇌와 신경계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선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이 올라온다. 정말 가능할까? 괜히 했다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이런 목소리가 당신을 다시 예전의 상태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때 기억해야 한다. 두려움은 신호가 아니다. 두려움은 단지 알려지지 않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새로운 주파수로 들어갈 때 뇌는 그것을 위험으로 오인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던 확장과 성장의 경계선이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마치 파도가 칠 때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서퍼처럼 감정의 파동 속에서도 선택한 주파수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고 새로운 상태가 신경계의 기본값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도구가 작은 승리다. 거대한 변화는 작고 일상적인 승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가다듬는 1분. 평소라면 불안에 반응했을 상황에서 차분히 선택하는 한 번의 행동. 무심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감사로 바꾸는 10초. 이런 작은 순간들이 새로운 시간선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내가 원하던 현실은 이미 여기 있었다는 것을. 다만 이전에는 주파수가 맞지 않아 볼 수 없었을 뿐이다. 지금은 그 주파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당연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다. 이 상태에 들어서면 더 이상 언제 올까라는 질문은 사라진다. 대신 다음에는 무엇을 확장할까라는 질문이 자리한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창조의 기쁨에서 나온다. 이제는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나를 따른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삶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워진다. 억지로 계획을 세워 끌어당기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하나의 생각이 씨앗이 되어 현실로 피어나는 과정을 힘들이지 않고 지켜보게 된다. 의도를 보낸 뒤 그것을 쥐고 흔들지 않기 때문에 우주는 그 신호를 방해 없이 읽고 반응한다. 이 흐름 속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기다림이 초조함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기다림조차 창조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현실이 형태를 갖추는데도 그만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 그래서 조급함 대신 호기심이 자리한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라는 기대가 초조함을 대체한다. 이 단계에서 행동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나를 부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 길을 찾듯 나 역시 흐름에 실려 최적의 타이밍과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때의 행동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충동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충동은 언제나 정확하다. 그것은 양자장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다. 바로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이다. 새로운 시간선에 익숙해질수록 뇌는 이전의 안정감을 찾으려 할 수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기준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전의 불안, 조급함, 의심이 다시 올라와도 그것을 나의 기본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대신 내가 선택한 새로운 주파수를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연습을 한다. 이 연습이 쌓이면 점점 덜 흔들리고 흔들리더라도 더 빨리 중심을 되찾는다. 마치 잘 조율된 악기가 작은 충격에도 금세 원래의 음으로 돌아오듯 나 역시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이전에는 특정한 결과만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결과보다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원하는 상태에 맞는 결과들은 어차피 따라오기 때문이다. 상태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면 결과는 더 이상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된다.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내가 찾던 비밀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저항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흐름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당신의 삶은 새로운 질문으로 채워진다. 다음에는 어떤 현실을 선택해 볼까? 나는 어떤 버전의 내가 되고 싶은가? 이제 현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놀이터가 된다. 이제 당신은 과거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다. 대신 이미 가진 상태에서 움직인다. 이것이야말로 에너지의 전환점이다. 예전에는 결과가 나를 정의했지만 이제는 내가 상태를 선택하고 그 상태가 결과를 불러온다. 현실을 만드는 주도권이 완전히 내게 돌아온 것이다. 이 새로운 위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확신의 무게다. 그 확신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다. 내가 이미 원하는 주파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깊은 안도감이 깔려 있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기회가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대화 속에서 내가 하는 말조차 변화한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나의 언어와 행동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게 조율된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선의 이동이 훨씬 부드럽고 빠르다.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상상하고 집중하고 놓아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일어난다. 상상은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가 된다. 놓아버림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기본 상태가 된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순간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선택한 존재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 그러니 질문은 무엇을 원하나? 에서 나는 누구인가로 바뀐다. 이 질문이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과거에는 갖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제는 되고 싶은 나를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그 목표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한다. 내가 그것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현실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시간선과 씨름하지 않는다. 과거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한다. 오히려 그 과거조차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심지어 실패와 상처조차 새로운 시간선의 기반이었음을 이해한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자취를 감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불안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알고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원하는 주파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제 당신은 삶을 결과 중심에서 상태 중심으로 살아간다. 더 이상 하루를 무엇을 얻었는가로 평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주파수로 하루를 보냈는가로 가늠한다. 이 전환은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행위다. 이 상태에서는 과거의 습관처럼 불안과 조급함이 올라와도 그것이 곧 나의 현실이 되게 두지 않는다. 잠시 그것을 느끼되 곧 다시 내가 선택한 주파수로 복귀한다. 호흡을 고르고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에너지와 다시 맞춘다. 이런 빠른 복귀 능력이 바로 새로운 시간선을 유지하는 힘이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진다.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전략이나 무한한 노력,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존재가 먼저, 결과가 그 뒤를 따른다. 이 진리를 체화하면 기다림의 감각이 완전히 바뀐다. 예전에는 기다림이 결핍을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이미 씨앗을 심은 후 자연스럽게 자라나길 지켜보는 시간이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결과는 덤이 된다. 이 시점에서 행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갖기 위해 해야 했다면 이제는 이미 가진 상태에서 하고 싶어 움직인다. 이런 행동은 억지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채워진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주파수와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현실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으로 가득해진다. 예상치 못한 기회, 마침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 우연처럼 들린 한마디 말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선택한 시간선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신뢰다. 양자 점프의 본질은 내가 이미 그 버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당신은 오늘 어떤 주파수로 살 것인가? 그 주파수에 맞는 존재로 하루를 보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매일 예라고 답할 때 당신의 시간선은 이미 바뀌어 있을 것이다.